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맛을 함께 나누는 사랑방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때 묻은 유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려한 보석이나 거대한 땅 문서보다 더 귀한 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이 배어있는 낡은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재봉틀 앞에 앉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공장쟁이라며 무시당하던 그녀에게 부유한 사돈 어른이 죽기 직전 몰래 건넨 낡은 열쇠 하나. 과연 그 열쇠는 무엇을 여는 문이었을까요? 탐욕의 눈먼 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서류함 속 진짜 보물의 정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밖에는 이미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지만 서너 평 남짓한 이 봉제 공장의 시간은 여전히 한낮의 치열함 속에 멈춰서 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가느다란 실밥 먼지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마치 눈 내리는 겨울밤처럼 아련하게 흩날립니다.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미숙은 오늘도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벌써 30년째입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이 촘촘히 박아놓은 검버섯과 굵은 마디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발판을 밟는 발의 리듬에 맞춰 천이 넘어가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실의 궤적은 그녀의 인생만큼이나 길고 굽이진 길을 만들어냅니다. 미숙에게 이 재봉틀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던 손수건이었고 때로는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였으며 무엇보다 홀로 키운 아들 준호를 세상을 향해 밀어 올려준 생명의 밧줄이었습니다. 미숙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그만하고 퇴근하지? 공장장 김 사장의 투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미숙은 그제야 굽은 허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우두둑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네, 사장님. 요것만 마저 넘기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정리된 천 조각들을 가지런히 쌓아두고 공장 문을 나서는 길. 차가운 밤 공기가 미숙의 뺨을 스칩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멀리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그리움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남편 정수가 허망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떠나던 그날도 하늘은 오늘처럼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통장과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던 어린 아들 준호뿐이었지요. 남들은 앞날이 구말리인 젊은 과부가 어떻게 살겠냐며 혀를 찼지만 미숙은 울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로 곧장 봉제 공장으로 달려가 재봉틀 발판을 밟았습니다. 어린 준호를 등에 업고 천을 박을 때면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재봉틀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여름에는 땀띠가 나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 새끼의 밥줄이 끊긴다. 내가 쓰러지면 내 아들의 미래가 무너진다. 그 일념 하나로 30년을 버틴 세월입니다. 퇴근길 시장통을 지날 때면 미숙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덤으로 얻은 파 한 뿌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오르는 미숙의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현관 너머로 들려올 아들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힘이 납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어느덧 훤칠한 청년이 되어 28살이 된 준호는 미숙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공장에서의 고단함과 사람들의 무시, 그리고 가슴 한구석의 외로움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어서 와, 우리 아들. 저녁 준비했으니까 얼른 씻고 나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와 함께
모처럼 평온한 저녁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미숙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준호의 숟가락질이 더디다는 것을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던 준호가 마침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뗍니다. 엄마, 나 얘기할 게 있어.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 순간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젠가 올 날이라고 매일 밤 기도하면서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아들이 제 짝을 찾아 떠나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미숙은 금세 마음을 다잡고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준호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어떤 분인데? 이름은 뭐고 어디서 만났어? 수진이라고. 대학에서 만났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 반짝이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미숙은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요. 자신의 거친 손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게 될 며느리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숙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30년 재봉틀 인생으로 닦아놓은 이 길 끝에 과연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숙은 그날 밤 잠든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밤, 미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온전히 키워냈다는 안도감도 이제 홀가분해졌다는 해방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작고 초라한 조개 껍데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시린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세월, 재봉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혀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아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데려온 수진이라는 아이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눈매가 선하고 웃음이 맑은 아이. 미숙은 그 아이를 보며 자신이 박아낸 가장 귀한 비단천을 떠올렸습니다. 결이 곱고 티 하나 없이 매끄러운 아이. 하지만 수진이 메고 온 가방의 상표와 입고 온 옷의 정갈한 바느질선을 보는 순간 미숙의 가슴 한구석은 싸해졌습니다. 평생 옷감을 만지고 살았던 미숙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시장통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구나. 내가 평생을 벌어도 아들 녀석에게 사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것이구나. 미숙은 자꾸만 자신의 거친 손을 식탁 아래로 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미숙은 그 인사에 대답하기 위해 목을 가다듬었지만 웬일인지 목소리가 자꾸만 잠겼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참 복이 많구나.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오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수줍게 털어놓은 집안 이야기는 미숙을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탄탄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평생 교양을 쌓으며 집안을 돌보신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웠습니다. 내 아들은 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공장에서 실밥 털며 키운 아들이 저렇게 귀하게 자란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다가도 세상의 잣대 앞에 서면 자꾸만 미안한 것들만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가온 상견례 날, 미숙은 옷장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아들의 취업을 축하하며 큰맘 먹고 장만했던 옷이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고 얼굴엔 재봉틀 불빛 아래서 얻은 잔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마른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준호 엄마로만 서는 거야. 공장 미숙이가 아니라 우리 준호 엄마로. 수진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순간 미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들,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로비,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조경수들까지. 그곳은 미숙이 사는 낡은 빌라촌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숙은 자꾸만 내려가는 정장 바지 깃을 여미고 또 여몄습니다. 손바닥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수진의 어머니 은경은 미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기품이 흘렀고 입고 있는 실크 원피스는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미숙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 어머니. 수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은경의 따뜻한 환대에 미숙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집 안은 갤러리처럼 정갈했고 곳곳에 놓인 도자기와 그림들이 집주인의 안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이 편안해지려던 찰나 거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의 올케, 그러니까 이 집의 큰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그녀는 미숙을 보자마자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미숙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불량품을 골라내는 검수원의 눈빛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 이분이 수진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시군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손님 맞는 걸 좋아하셔서요. 현주의 말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과는 달리 눈빛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미숙은 모르는 척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미숙의 불편함을 즐기기라도 하듯 대화의 주제를 교묘하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공장들도 많이 깨끗해졌다던데 준호 어머니는 봉제 쪽 일을 하신다고요? 아휴, 먼지가 많아서 기관지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고 은경이 현주를 나무라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장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힘주어 발음하며 미숙의 평생을 바친 직업을 한낱 비천한 노동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미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 하나가 푹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재봉틀 앞에 앉아 아들을 키워낸 자부심이 현주의 차가운 무시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숙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톱 주변엔 지워지지 않는 실밥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손. 현주의 눈에는 그저 더러운 노동자의 손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에게 이 손은 아들의 학비를 만들고 아들의 고기 반찬을 만들고 아들의 미래를 박아낸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손이었습니다. 미숙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먼지가 많긴 하지만 제가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행복해할 걸 생각하면 보람이 큽니다. 그 일로 우리 준호 공부도 시켰고요. 미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현주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찰나의 경멸 어린 표정, 그것은 미숙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이토록 아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미숙은 도무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은 혀끝에서 겉돌았고 현주의 가시돋친 말들은 계속해서 미숙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준호가 미숙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미숙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 같은 엄마를 둬서 네가 이런 무시를 받는구나. 내가 조금 더 가진 게 많았다면 우리 아들이 더 어깨를 펴고 앉아 있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의 화려한 불빛들이 미숙의 눈에는 자꾸만 번져 보였습니다. 밤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미숙은 자신의 낡은 정장이 이 계절에 맞지 않게 너무 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현주 누나 원래 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장모님은 엄마 정말 좋게 보셨대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 괜찮다. 수진이 부모님 참 좋으신 분들이더라.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아무래도 괜찮아.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금수저는 못 쥐어줬어도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 네가 받은 그 눈길들이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에 홀로 누운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재봉틀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일정한 박자로 돌아가던 그 소리가 오늘은 왠지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자식이 나로 인해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무력함이었습니다. 현주의 무시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숙이 살아온 30년 인생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사돈 관계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현주가 휘두른 그 무례함이 훗날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 그리고 시어머니 은경이 왜 그토록 자신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는지를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미숙의 거친 손등을 비춥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3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어떤 아픔도 다 견뎌내겠노라고. 그것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짊어진 십자가이자 미숙이 재봉틀 앞에서 배워온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상견례 날 현주가 던진 얼음장 같은 말들은 미숙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서늘한 시선이 자꾸만 떠올라 미숙은 밤새 뒤척였지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재봉틀 일이 누군가에겐 그저 먼지 구덩이 속에 비천한 노동으로 비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때문에 아들의 사랑마저 빛이 바랄까봐 미숙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기도 합니다. 미숙에게 그 빛은 바로 사돈댁 시어머니 은경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은경은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미숙은 또다시 현주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까봐 망설였지만 은경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 어린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다시 찾은 그 화려한 아파트. 여전히 문 앞에서 마주친 현주는 팔짱을 낀 채 또 오셨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경이 현주의 말을 가로막으며 미숙의 두 손을 덥석 맞잡은 것입니다. 미숙 씨, 어서 와요. 이 손 좀 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 거친 손등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네요. 은경의 부드러운 손길이 미숙의 마디 굵은 손가락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은경은 더욱 힘주어 그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평생 재봉틀 기름때와 실밥에 절어 아무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투박한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다루는 은경의 모습에 미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Kay says that's. 그 짧은 한마디는 미숙이 지난 3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을 담아 해주지 않았던 위로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숱한 서름과 공장 차가운 바닥에서 보냈던 고독한 시간들이 그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무장해제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경은 현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숙을 식탁 상석으로 안내하며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현주가 말이 좀 거칠죠?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미숙 씨 같은 분이 계셨기에 준호 같은 반듯한 아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걸요. 같은 어머니로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은경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숙이 겪어온 삶의 궤적을 인간 대인간으로,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어미 대어미로서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화려한 껍질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은경 역시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엄격한 시어머니 아래서 남모를 소가리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미숙의 슬픔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미숙은 그날 은경과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사는 집의 크기나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그 깊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현주의 무시가 독화살처럼 날아와 꽂힐 때마다 은경은 따뜻한 방패가 되어 미숙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사돈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경을 만나는 시간은 그녀에게 고단한 일상 속 유일한 휴식처이자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어느덧 사돈이라는 딱딱한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미숙에게 자신이 아끼는 차를 대접하고, 미숙은 공장에서 갓 박아낸 정성 가득한 손수건을 선물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그들의 우정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뒤에서 혀를 찼지만 은경과 미숙 사이의 단단한 유대감은 이미 그 어떤 시기 질투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구나.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집에 있구나. 30년 재봉틀 소리에 묻어두었던 청춘의 회한이 은경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우정 뒤로 현주의 탐욕은 더욱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있었고, 은경의 인자한 미소 뒤에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경이 건네준 이 따뜻한 위로가 훗날 자신에게 어떤 거대한 책임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이 이 집안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경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미숙은 모처럼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아들의 첫 돌을 축하하던 그날 이후 가장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이제 겨우 사돈 은경과의 우정으로 마음의 안식처를 찾나 싶었는데 하늘은 미숙에게 또 다른 가혹한 시험대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미숙에게 날아든 비보. 그것은 홀로 고향을 지키던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미숙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미숙의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시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대략 5천만 원. 평생 실밥 먼지를 마시며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다 털어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미숙은 병원 복도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죽어라 이랬는데 정작 내 어머니 목숨 하나 살릴 돈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했지만 돈 앞에 무력해진 효심은 죄인보다 더한 고통으로 미숙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준호에게 손을 벌리자니 이제 막 시작한 아들의 신혼생활에 짐이 될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사돈댁에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특히 현주의 그 비아냥거리는 얼굴이 떠올라 미숙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을 열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돈 은경이었습니다. 미숙 씨, 어머님 소식 들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은경은 미숙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미숙의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현금과 함께 주식 명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미숙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하자 은경은 단호한 목소리로 미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내 개인적으로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무엇보다 어머님 수술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현주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알면 미숙 씨 마음만 더 다칠 거예요. 현주 몰래 쓰라는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은경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이 돈 때문에 현주 앞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까봐 미숙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토록 은밀하고도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은경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오직 재봉틀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픔을 이토록 깊이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적만 같았습니다. 은경의 도움으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숙은 매일 병실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이 훈훈한 기류 뒤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은경의 씀씀이를 의심하던 현주가 미숙의 병원비 출처를 캐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비가 5천만 원이라던데 봉제공장 퇴직금으로 그게 가능해요?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손 벌린 거 아니에요? 현주의 날카로운 추궁에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은경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적금도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고개를 숙이는 미숙을 보며 현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은경의 은밀한 손길이 미숙에게는 구원의 밧줄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현주에게는 빼앗겨서는 안 될 자신의 몫을 가로채는 도둑질로 보였던 것입니다. 미숙은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은경님, 당신이 지켜준 내 자존심과 우리 어머니의 목숨값 평생을 다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내밀어진 그 따뜻한 손길은 미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미숙에게 은경은 단순히 사돈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곧 다가올 은경의 발병과 함께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친정어머니를 살려낸 기쁨도 잠시, 하늘은 미숙에게 또 다른 이별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미숙의 수호천사 같았던 사돈 은경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화려한 안방을 지키던 우아한 여인은 간데없고 하얀 병상 위에 누운 은경은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촛불 같았습니다. 미숙은 공장일도 팽개친 채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 은경의 곁을 지켰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던 거친 손으로 은경의 야윈 다리를 주무르며
미숙은 속으로 수만 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고마운 분을 조금만 더 우리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은경의 큰 며느리 현주는 시어머니의 병세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은경이 안방 깊숙이 보관해둔 그 서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통장들이 가득 들어있을 그 보물상자 말입니다. 현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다정함을 가장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 서류함 비밀번호.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정리가 쉽죠. 저 못 믿으세요? 병상에 누운 은경은 초점 없는 눈으로 현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우아하게 살아온 은경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마주한 며느리의 일그러진 탐욕은 그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은경은 힘겹게 입술을 떼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비밀번호야. 쉰. 그 말에 현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병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미숙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베개 밑에서 낡고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미숙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숙 씨, 현주는 서류함만 뒤지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건 은행 대여금고 열쇠예요. 미숙은 깜짝 놀라 열쇠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사돈, 제가 이런 걸 어찌. 이건 준호나 민수 아드님께 주셔야죠. 하지만 은경은 미숙의 손을 꽉 쥐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오직 미숙 씨만 믿어요. 가족들을 위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때가 되면 집안이 가장 어지러울 때 그때 이 열쇠를 꺼내 진실을 알려주세요. 때가 되면 알려주라는 마지막 미션. 그것은 은경이 미숙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유산이자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미숙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작은 열쇠를 가슴 깊은 곳에 품었습니다. 은경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현주의 가식적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으면서도 틈만 나면 은경의 안방으로 향하는 현주의 그 불안한 눈빛을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현주는 서류함으로 달려갔습니다. 은경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길, 즉 사망 날짜를 비밀번호로 누르자 딸깍 하고 서류함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사진밖에 없어? 돈은 어디 가고 땅 문서는 어디 있냐고. 현주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류함 속에는 현주가 그토록 원하던 금은보화 대신 빛바랜 가족 사진들과 아이들의 베넷저고리 같은 낡은 추억들만 가득했습니다. 현주는 미친 듯이 바닥을 긁어대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병실에서 은경의 마지막을 지켰던 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이지? 우리 어머니 꼬드겨서 어디다 빼돌렸어. 그 거지 같은 공장쟁이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노려? 현주의 노골적인 폭언에도 미숙은 가슴속에 품은 열쇠를 꽉 쥐며 침묵했습니다. 은경이 말한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탐욕의 눈먼 자는 진실을 볼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그 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은경의 깊은 뜻을 미숙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함 속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현주의 욕심은 결국 집안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했고 미숙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 은경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재봉틀 소리에 단련된 미숙의 인내심이 이제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경의 장례가 끝나고 집안에 채 가시지 않은 향냄새가 진동할 무렵 큰며느리 현주의 눈은 이미 슬픔이 아닌 번들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승전의 날이었으니까요. 현주는 가족들이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보란 듯이 은경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은경이 마지막으로 남긴 날짜, 그 비밀번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오는구나. 현주는 승전보를 울리듯 서류함을 힘차게 열어 젖혔습니다. 등기부 등본, 비자금 통장, 값비싼 폐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그녀의 입꼬리는 경련하듯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류함 내부를 확인한 현주의 비명이 집안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왜 사진밖에 없는 거야? 어머니가 숨겨둔 돈은 어디 갔어? 현주가 미친 듯이 뒤집어 엎은 서류함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가족 사진들과 아이들의 베넷 저고리, 그리고 빛바랜 편지 뭉치뿐이었습니다. 돈 한 푼, 딱 문서 하나 보이지 않는 빈털터리 서류함 앞에서 현주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녀의 핏발선 눈은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미숙을 향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현주는 미숙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분풀이를 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당신이지?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당신이니까. 당신이 미리 다 빼돌린 거잖아. 현주의 악에 바친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척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엔 은경의 마지막 지혜가 이토록 처절하고도 명확하게 빛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껍데기만을 남기고 진심을 다한 자에게 진실을 맡긴 시어머니의 선택 말입니다. 현주 씨, 정말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저 어머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지켜드린 것 뿐입니다. 거짓말 마. 그 거지 같은 공장쟁이가 감히 우리 집 재산에 손을 대?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현주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남편 민수와 아들 준호가 말려보았지만 재산에 눈이 먼 현주에게는 가족의 체면도, 죽은 이에 대한 예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현주는 미숙의 가방을 뒤지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도둑 취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은경의 큰아들, 민수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재산을 잃은 분노가 더 큰 아내의 모습에서 민수는 지난 세월 참아온 모든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현주야. 당신이란 사람 정말 무섭고 징글징글하다. 민수의 낮은 목소리에 현주가 멈칫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니까. 현주가 쏘아붙였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이혼하자. 어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난리를 피워?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미 지옥이 됐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현주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산을 차지하려던 야욕이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현주는 울며 매달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욕심의 끝은 찬란한 금고가 아니라 차가운 절벽이었습니다. 미숙은 무너져 내리는 현주를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은경이 자신에게 맡긴 그 열쇠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그리고 왜 때가 되면 열라고 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짜들이 걸러지고 진실만이 남았을 때 비로소 열려야 할 진실의 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재봉틀 인생, 미숙 씨는 이제 눈물을 닦고 은경이 남긴 진짜 유산을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를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맑습니다.
현주가 떠나고 미숙이 이 집안의 든든한 어른으로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미숙은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봉제 공장 구석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을 맞이합니다. 물론 30년 습관은 쉽게 가시지 않아 지금도 새벽같이 눈이 떠지지만 이제는 재봉틀 소리 대신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깨웁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다 끓였어요. 얼른 드세요. 며느리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미숙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예전 같으면 사돈댁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 가시방석 같았겠지만 이제는 진짜 모녀 사이처럼 정겹기만 합니다. 수진은 미숙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이 손이 우리 집안을 살린 보물이라며 귀한 크림을 발라주곤 합니다. 미숙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문득 깨닫습니다. 은경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짜 유산은 금고 속 서류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화창한 주말, 미숙은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은경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미숙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꼭 은경이 곁에서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미숙은 비석 앞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현주의 소식부터 준호와 수진의 화목한 생활, 그리고 손주들의 부쩍 자란 모습까지 말입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 덕분이에요. 미숙의 고백 위로 은경의 따뜻한 미소가 겹쳐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우연히 낡은 봉제 공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이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미숙은 이제 재봉틀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찐빵 몇 봉지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서류함 속 진짜 보물은 부동산도 신탁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천을 누비며 키워온 인내심이었고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당당함이었으며 무엇보다 끝까지 사람을 믿었던 은경의 사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미숙은 은경의 방에서 가족 사진들을 정리합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미숙은 은경의 이름을 대신하여 이 집안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든든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30년 재봉틀 인생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화목하게 웃음꽃을 피우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류함 속에 숨겨진 눈물의 유산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축복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은경 씨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은행 금고 속에 있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미숙 씨에 대한 신뢰였고 찢어진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붙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라는 사실을 오늘 미숙 씨의 사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보물이 있나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잊고 지낸 소중한 사람은 없으신지요?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